활동을 농단하게 하고 이들의 사익 추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공원 사용되는 것을 명패수는 29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소셜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JTBC 디지털 뉴스룸의 최승기 기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스튜디오가 아닌 밖에서 소셜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저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국회 본관의 모습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국회에 나온 이유는 지난해 오늘이 딱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밖에서 국회에서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고요. 지금 제 오른쪽으로 화면 왼쪽으로 보이는 국회의원 회관에서는 오늘 촛불 1주년 시민 토론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토론회 주제는 우리가 만난 희망. 그래서 사전에 시민 300명의 신청을 받았고요. 이제 시민들이 지난 1년간 발견한 희망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행사장에는 또 촛불 1년을 기념해서 돌아보는 사진전이 예정이 돼 있고 강버들 기자가 안에서 지금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서 당시의 상황과 분위기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고 이제 의원회관으로 들어가서 강버들 기자를 만나서 좀 더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제 행사장 분위기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보시면 여기 국회 앞 잔디밭인데요. 지난해에는 저는 이 국회 경내까지는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들의 목소리가 많아서 이제 충돌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통제가 심했었는데요, 당시에. 지금 이쪽을 보시면 국회 정문 건너편에 지금은 한가한 편인데 토요일이다 보니까 이 길을 사이에 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이 도로를 다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건너편에는 이제 그 전광판들이 아무래도 국회 안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전광판들이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굉장히 많은 깃발들이 있었고 수많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어서 이제 저희 잘 안 들렸던 이런 기억도 나는데 이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그 순간에 저는 기억이 나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 정세균 의장이 이제 대통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는 것을 선포하는 순간에 전 사실 잘 안 들렸어요. 너무 시민분들이 많아서 그 목소리가 안 들리고 화면만 이렇게 보여가지고 나중에 그 뭐라고 했는지 얘기를 다시 돌려가지고 들어봤던 기억이 나고요. 그 당시에 이제 중계를 했던 이가혁 기자나 이제 강버들 기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그래서 당시에 너무 이제 시민들의 환호와 반대로 이제 탄핵을 반대하는 그분들의 목소리가 이제 겹쳐져서 이게 인이어라고 하는데 저희가 중계할 때 있는 이어폰의 목소리가 잘 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계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도 전해 들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안과 밖에서 시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당시에 그때 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몇 개 좀 적어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인터뷰를 했던 시민들 중에 보면 굉장히 그때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다양한 분들이 계셨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자랑스럽다. 국민님이 자랑스럽다. 탄핵소추안 가결은 광장의 위대한 촛불이 이룬 성과다. 앞으로 진상규명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도 있고 특히 기억에 남는 거는 저는 탄핵안 가결로 세월호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지만 3년간 흘린 눈물을 일부나마 보상을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말하던 시민단체 분들도 계셨습니다. 실제로 이 안에는 당시에 국회 안에 저희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방청권을 좀 나눠줬었는데 이제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제 세월호 참사 유가족분들에게 방청권 전부를 이렇게 줬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 당시 전문가 얘기도 좀 들어보면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님은 이제 사필 규정이다. 앞으로 개헌 논의와
대선 출마 등도 국민들이 잘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 그때로부터 이제 정확히 1년이 지나서 오늘 저희가 이곳에서 소셜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 기억이 났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날 당일도 굉장히 붐비고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지만 전날부터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이 광장을 채워주셨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1박 2일 동안 철야 농성을 하면서 국회를 좀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당일에는 이제 국회를 쭉 둘르면 2.5km 정도가 되는데 인간띠 있기 행사라고 해서 서로 이제 시민분들이 손을 맞잡고 국회를 둘러싸서 이제 탄핵에 관련한 그런 이제 입장을 표명을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이 전날에는 이제 일부 경찰이 이제 차벽을 좀 치기도 했는데 그 당일에는 뭔가 이제 불통의 이미지와 권위적인 이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국회가 차벽을 철수를 하고 인간띠 있게 행사를 허용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렇게 토요일이다 보니까 국회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기념사진을 찍는 시민분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안에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잠시 안에 갔다 왔는데 분위기가 또 이제 나름 밖이랑은 굉장히 다르고 시민분들도 많이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회의원 회관으로 들어가서 이제 강버들 기자를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시민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강버들 기자와 함께 만나서 다시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JTBC 디지털 뉴스룸의 강버들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 앞입니다. 제가 1년 전에 이 시간에는 국회 정문 앞에 저희 중계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본회의가 시작되고 결과 나오는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난 오늘은 국회 안에 들어와 있어서 뭔가 좀 새로운 기분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들과 시민분들이 국회 안에서 국회가 본회의를 진행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 국회 앞에 저희 최승기 기자가 있었던 잔디밭에서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이 과정을 지켜보겠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거부당한 바 있습니다. 워낙 그 당시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국회로서도 그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고 1년이 지난 오늘은 시민들이 이렇게 의원회관 안에 모여서 토론회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 제가 토론회에 앞서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보여드리고요. 시민분들 만나서 인터뷰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국회의원회관 3층 로비를 향해 올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2시부터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라 현장 접수와 이제 미리 사전 신청하셨던 분들이 확인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250명 정도가 사전 신청을 했고 현장 접수도 받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이 근처에 계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 토론회장 지금 이 바깥쪽으로 촛불 1년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직접 보셨던 모습일 텐데 이렇게 초를 나눠주고 여러 가지 구호도 나왔었고요. 시민분들이 얘기하셨던 게 즉각 퇴진하라, 조기 탄핵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유는 탄핵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달리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 때문에 상황이 변수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당시 새누리당이 좁네요. 당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4월 퇴진 그리고 6월 조기 대선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굉장히 끌어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오늘의 이제 일주일 앞선 토요일이었죠. 12월 3일 6차 촛불 집회에는 전국에 200만 명 넘는 분들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는 사진들인데요. 아마도 지난해 12월 3일에 200만 명이 모여서 이렇게 탄핵을 향한 의지를 보여줬던 게 1년 전 이날 12월 9일에 국회에서 탄핵안이 상정되고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가결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토론회장을 좀 가로질러서요. 저쪽에 있는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 다양한 분들, 남녀노소 다 함께 광장에 모여주셨습니다. 아마도 이제 조기 탄핵 저런 문구가 있는 걸 보이니까 탄핵 전에 있었던 촛불 집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어린이들의 모습도 보이고 가족 단위로 나오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으셨죠. 이 모습은 지금 당시의 미수습자분들, 세월호 미수습자분들의 이름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역시 세월호 유가족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이 촛불 집회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사진이 저쪽에 좀 있는데요. 되게 좁아요, 로비가. 주로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던 것도 인상적이었고요. 23번의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던 어떤 상징적인 이 꽃 스티커, 경찰 차벽에 붙였던 꽃 스티커가 이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본인들의 목소리를 냈던 그 촛불 집회의 어떠한 방향성,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열리는 토론회는 그 당시 이제 토론회 집회를 주최했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기록기념위원회와 그 국회에 있는 시민정치포럼 의원들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사전에 신청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조금 해봤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오늘 1년 전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결의됐을 때 어떤 느낌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시민분들이 국민들이 힘을 모으면 안 되는 게 없구나라는 걸 느꼈다, 이런 대답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저희가 직접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은데 시민분들 인터뷰 한번 같이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JTBC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하셔서 저희가 인터뷰를 좀 진행하고 싶어서 왔는데 일단 본인 소개 먼저 해주세요. 예, 저는 본인 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에서 오셨어요? 저는요, 예, 하남에서 왔습니다. 하남에서 오셨어요. 예. 1년 전에 예. 이날은 어디에서 이 탄핵소추안이 이제 상정되고 가결되는 걸 어디에서 지켜보셨어요? 가결되는 거는 내가 TV로 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때 저는 거의 촛불 집회가 열릴 때마다 참석을 했었습니다. 광화문에 늘 나가 계셨어요? 예. 그때 추웠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추웠죠. 저도 예. 늘 거기서 추웠던 기억이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 당시 집회에 참석하셨던 거예요? 예. 우리 사회가 뭔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가 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 너무 그 비상식이 일반화되고 상식이 아주 특별한 경우가 되는 그런 사회가 점점 심화되는 것 같아서 상식이 통하는 사회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민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서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목표는 이루어냈는데요. 오늘 토론회의 주제도 우리가 본 희망인 거잖아요. 탄핵 외에 어떤 희망을 보셨는지, 또 그리고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 달라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오늘 토론회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미리 저희한테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핵 이후에 우리 촛불의 힘에 의해서 이제 정권도 바뀌고, 그리고 역시 기대했던 대로 새로운 정부는 이전의 정부하고는 다르게 소위 말해서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되게 희망을 느꼈고요. 촛불이 역시 선택을 잘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반면에 또 여전히 아직도 이 정치권은 너무나 국민들이 지금도 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70%를 넘는데도 국회는 아직도 그 적폐를 청산할 세력이 과반수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국민의 의사하고 다른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빨리 좀 우리 국민들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정책이나 정치도 좀 빨리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밖에 있던 최승기 기자가 뛰어왔는데요. 네, 지금 다시 뛰어오느라 돌아왔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최승기입니다. 네. 이 밖이랑 안이랑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밖에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황량한 분위기였는데 네, 안에 시민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저희가 지금 또 이어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분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냥 서서 하실까요? 안녕하세요. JTBC 최승기 기자입니다. 혹시 어디서 오셨는지랑 성함 좀. 서울시 구로구에서 박종구입니다. 오늘 이쪽에 이게 사전 신청을 다 받은 시민분들만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신청을 하셨고 무슨 얘기를 좀 하실 건지. 저는 그 복직 장애인 등급제 폐지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아, 장애 등급제. 그런 말씀하러 오셨군요. 일단 저희 1년 전에는 어디 계셨는지도 여쭙고 싶어요. 1년 전에 이날 어디 계셨어요? 집에 있었습니다. 아, 집에서 뭐 뉴스로 시청하고 계셨어요? 네, JTBC 뉴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1년 전에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떤 기분을 느끼셨는지. 황홀, 국민, 기쁜, 행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복감 느끼고 이제 1년이 지났는데요. 1년이 지나는 동안 그 행복감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아쉬움들? 그래서 어떤 아쉬움을 좀 아까 지금 장애 등급제 얘기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등급제야 언론 개혁. 지난 MB 정부가 박근혜 정부가 그거 방송 장악하고 그것 때문에 온 겁니다. 혹시 지금 지난 1년 동안 이제 보시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황홀했다고 하셨는데 뭐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 만족하는 부분도 있었을 텐데 앞으로 이제 뭐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짧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빨리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고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언론 개혁 빨리実施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또 이따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되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민분들이 나와 계시고요. 제가 아까 밖에서는 미처 말씀을 못 드린 것들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진짜 굉장히 많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나는 게 다양한 연령대 시민들이 계셨는데 굉장히 연세 많으신 어르신분이 주먹을 이렇게 치켜들고 딱 결과가 나오는 순간 눈물을 흘리셨던 뭐 이런 장면들도 생각이 나서 그때 분위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네, 저희 일단 지금까지 이제 남성분 2분 만나뵀는데요. 조금 약간 청년 여성분 저희가 또 이제 말씀 나눠줄 수 있는 분을 섭외해뒀습니다. 일단 같이 또 말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잠깐. 네,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부산 청소년인권행동 아스나로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희문이라고 합니다. 부산에서부터 오셨으면 아침에 일찍 출발하셨겠어요? 몇 시? 9시 조금 넘어서 출발했어요. KTX 타고 왔는데 지금 아직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도착을 안 해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는 네네. 분이요. 1년 전 이날은 어디 계셨어요? 저는 1년 전에 그 학교에서 보고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이제 몰래 이어폰 꽂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듣고 있었는데 사실 들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딱 그 판결이 확정난 순간에 누가 복도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뛰어가면서 탄핵됐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네네네. 날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혹시 그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날은 어디에? 가결된 날도 학교에 있었던 걸로 그때 기억하는데. 고등학생. 네, 저 지금도 고등학생입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면 학교에서 그 이어폰 끄고 몰래 들을 정도로 평소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건데 네, 이제 이제 참석하시고 계속 참석했고요. 서울에서도 몇 번 왔었고 부산에서 하는 거는 거의 매주 참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차별 발언이나 혐오적인 발언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감시하고 계속 이제 진행하는 쪽이랑 소통하고 이런 일들도 같이 했었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됐다는 소식 듣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일단은 잘 됐다인데 사실 좋기도 한데 이제 불만점은 항상 이제 그런 자리들에 청소년들도 있었잖아요. 항상 함께 했는데 막상 이제 탄핵안 가결되고 나서 다음 선거 때는 결국엔 또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고 저희 손으로 뽑은 것도 아닌데 이제 왜 우리는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가 그런 고민들도 사실 하게 되죠. 그리고 아직도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건 야당에서는 18선거권부터 이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참. 아마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하러 토론회에 오셨는지 제가 이제 짐작이 되는데요. 아마 청소년 참정권 보장 이런 말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주로 어떤 말씀 하고 싶으신지, 이제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달라질 수 있을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일단 청소년 인권 운동계에서 제일 주목하고 집중하고 있는 거는 역시 18선거권이 통과되느냐의 여부인데 사실은 이제 누군가한테는 당연하게 주어졌던 권리지만 저희는 계속 투쟁해서 얻어내야 하는 권리거든요. 그리고 18선거권이 이제 된다고 해도 저는 이 투표권이 없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청소년의 삶에 정치가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청소년도 시시각각 다 영향을 받거든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생인권 조례가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도 그 지역 시의원에 따라 결정이 되고 뭐 무상급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탈학교 청소년들도 얼마나 많은 복지를 받을 수 있느냐가 정치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청소년의 삶과 정치가 면밀히 밀착되어 있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토론하시고 또 그런 결과 이제 보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들을 정말 잘해주시네요. 네. 저는 저 때 무엇을 하였나 일부러 반성을 하게 되는 거고. 반성을 좀 네. 하셔요. 지금 저희가 시민분들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책상마다 노트북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혹시 앞에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요. 네,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좀 한번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인지 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함이랑 혹시 어디서 오는? 저는 용산구에서 왔고요. 안재희라고 합니다. 네네네. 오늘 그러면 이 토론회 참석자로 오신 건가요? 이 노트북이랑 이런 게 좀 눈에 띄어서 저는 시민 참여가 아니라 한국연합, 커슬레이터 연합회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저희 시민들끼리 하는 것들을 도와주는 사실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끼리만 토론을 하면 사실 제대로 된 의제들을 뽑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도 사실 시민이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자라고 해서 이 모임에 참여를 하는 거거든요. 테이블마다 한 분씩 다 계시는. 네네, 맞습니다. 예, 이거는 그럼 뭔가요? 이게 이제 사실 입론으로 1분 30초 동안 저희가 각자의 의견을 듣고요. 그다음에 상호 토론을 한 다음에 나중에 전체적인 의견이 나오면 투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투표 방식들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시민으로서 또 오셨다고 하셨으니까 네네. 작년 이맘때 네네. 어디에 계셨고 그거 보시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사실은 그 촛불 시위에 한 3번 정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뭉클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저런 마음들을 보면서. 그래서 사실 그때 감정이 어땠냐면 시민들이 몇 시간 동안 그 차가운 바닥에서 그리고 추운 겨울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겨울 안에서 어떻게든 시민이 살아보겠다라는 열정과 의지로만 촛불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세상이 바뀔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리고 그게 잠깐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또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짧게 여쭤보면 이제 지난 1년 동안 희망도 많이 보시고 많은 시민분들이 희망을 보시고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부분에서 좀 더 변화가 있어야 되고 이제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쉬웠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네. 사실 오늘 그런 토론의 자리가 마련된 게 이런 의견들이 저희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이 아니라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의견들을 다 같이 모아보자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갑질 논란이라든지 뭐 취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의견들이 나와가지고 좋은 세상을 바꿀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곧 2시가 되면은 토론회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한 2시간 동안 진행될 거라고 해서 저희가 2시간을 다 라이브 해드릴 수는 없고, 이제 사전에 이제 희망과 또 이제 앞으로 뭐가 달라졌으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된 답변을 받아본 게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저희 라이브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희망을 현실로, 나의 삶을 바꾸는 개혁, 이거 하나만 꼭 바꾸자라는 질문을 이제 참가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드렸는데요. 역시나 네.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그러네요. 된 것 같아요. 갑과 을이 평등한 세상, 재벌 개혁,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 이런 것들을 이제 의제로 주신 거는 그렇습니다.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정규직, 것들이요.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고요. 또 국회야 정신 차려라 이런 의견도 많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소년 참정권이라든지 좀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가 그리고 정치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이 적폐청산 네. 얘기. 네. 시효와 성역이 없는 잘못된 역사 바로잡기라고 해서 시민분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자, 부정하게 빼돌린 돈 회수법, 적폐청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부역자를 아직까지도 처벌하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처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거 외에도 이제 시민 참여 제도라든지 평소에 이제 인권과 교육 개혁 이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아마 오늘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토론회 주체가 이제 국회 시민정치 포럼과 이제 박근혜 정권 퇴진 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인데 아마 이 얘기들도 이제 기록기념위원회에서 정리하고 있는 촛불 백서에 다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서에 담기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네, 저희도 토론회 지켜보고요. 많은 분들도 이제 토론회 직접 못 오셨어도 평소에 이런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통해서 많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이제 저도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라이브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토론회 결과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